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있으세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사 합격의 가장 큰 핵심은 꾸준함인 거 잊지 마시고요. 합격을 하시고 나면 지금의 노력을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도 조금 참고 책상에 앉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대한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조금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점성토의 면모 구조를 배워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확산 이중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산 이중층은 129회 때 그리고 119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점성토의 대표적인 공학적 특성인 점착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확산 이중층이란 점토 입자의 음이온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로서 점토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점토 입자의 표면은 음전기력으로 대전이 되어 있고 그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확산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산 이중층의 구조입니다. 즉, 이 확산 이중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것이 점토 입자이고요. 점토 입자이고 이 표면이 음전기력으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의 음전기력은 동형치환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점토 입자 표면에는 음이온 전기력이 끌어당긴 물이 흡착되어 흡착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이중층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점토 입자에 이렇게 양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확산 이중층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 이중층 바깥쪽의 물들은 자유수라고 부릅니다. 확산 이중층에 형성되는 과정과 동형 치환 그리고 점착력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성토는 점토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토 광물의 기본 구성은 이렇게 실리카 삼연체나 또는 알루미늄 팔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리카 삼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알루미늄 팔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횡방향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층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이 층을 영어로는 시트라고 하고 실리카 삼연체가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리카 시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리카 시트라고 하고요. 알루미늄 팔면체가 횡방향 결합을 하게 되면 깁사이트 시트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깁사이트 시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들이 종방향 결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점토 광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트가 쌓이는 과정에서 동형치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형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원자가 비슷한 이온 반경을 가진 다른 원자와 치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강의 노트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렇게 4가 양이온인 규소가 동형 치환을 통해서 3가 양이온인 알루미늄으로 치환이 되고 이때 이렇게 음전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3가 양이온인 알루미늄이 2가 양이온인 마그네슘으로 동형 치환이 되면서 이렇게 남는 음이온으로 인해서 점토 입자의 표면이 음전기력으로 대전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동형 치환으로 인해서 점토 입자의 표면이 이렇게 음전하로 대전되게 되고 또 그 전기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양이온과 물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물을 흡착수 또는 이중층수가 끌어당겨지고요. 이 흡착수와 이중층수로 인해서 점성토의 대표적인 공학적 특성인 점착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산 이중층의 구조에 대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점토 광물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점착력의 형성 과정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점토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산 이중층의 두께에 따른 공학적 성질인데요. 아마 면모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표가 조금은 낯익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면모 구조 때는 기준을 점토의 구조로 기준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확산 이중층의 두께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만든 것인데요. 그럼 면모 구조 때 배운 점성토의 다짐, 즉 수변측 함수비의 다짐 효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측 함수비에 의한 다짐 효과는 필름의 코어층과 같이 차수성을 요구할 때 활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전단 강도입니다. 전단 강도는 건조측으로 다졌을 때의 전단 강도가 크고 수변측으로 다졌을 때 전단 강도가 감소를 하게 되며 투수계수 같은 경우는 수변측으로 다졌을 때의 최소점을 보이게 되니 이는 즉 차수성이 반대로 최대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축성 같은 경우는 수변측으로 다졌을 때의 간극비의 변화가 최대가 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잔류 변형이 최소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침 시 팽창성은 수변측으로 다졌을 때 이렇게 팽창성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건조측 함수비로 다진 점토의 구조를 보았더니 면모 구조이더라 이것이고요. 수변측 함수비로 다졌을 때 흙의 구조가 이산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표로 돌아가게 되면 면모 구조일 때 점착력, 여기서 얘기하는 점착력은 전단 강도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즉 면모 구조일 때 전단 강도가 크고 이산 구조일 때는 작더라. 그리고 투수 계수는 면모 구조일 때 투수 계수가 크고 이산 구조일 때 작더라. 여기서는 최소점을 보인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압축성이나 방금 공부한 압축성이나 수침시 팽창성을 그대로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건조 수축이나 이온 교환 능력을 넣어 놓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면모 구조 같은 경우는 전단 강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축 현상이 작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 이중층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산 구조 같은 경우 확산 이중층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가 크다는 것으로 즉 동형 치환이나 이온 교환 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확산 이중층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 확산 이중층을 배워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 더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동형 치환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형 치환에 대한 답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 동형 치환 같은 경우는 62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동형 치환의 정의는 앞서 배운 것과 같이 동형 치환이란 임의의 원자가 비슷한 이온 반경을 가진 다른 원자와 치환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형 치환의 공학적 이해인데요. 여기는 어떠한 것을 그려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확산 이중층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확산 이중층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앞서 배웠듯이 점착력은 동형 치환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점착력의 형성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형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동형 치환으로 인해서 점토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고 이 전기력으로 인해서 양이온과 물을 끌어들여 흡착수와 이중층수가 형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이 물들으로 인해서 점성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인 점착력이 형성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해서 모든 걸 한번 정리해 주면 되는데요. 점성토의 대표적 공학적 성질인 점착력은 동형 치환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한 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고 자요. 안녕.